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6강인데요. 지분경매하는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송을 공부해야 되고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공부들을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 뒤편에 박스에 보시면요. 내용 증명 발송과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이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협상의 오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2에 관련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 개념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와 침묵 종결법에 관련된 이 5법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소송과 관련한 또 협상에 관련한 지분경매의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부동산 뉴스를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매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또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파트와 관련해서 매도하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이 아파트 매매가 몰려가지고 빌라 쪽에 사자 이러한 그 세력이 팔자보다 훨씬 더 앞서는 빌라에 관련된 수급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가격도 그렇고 상반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라라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을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에 이어가지고 경기권 또 수도권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빌라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하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 체결 강도를 얘기하는 건데 매수가 많아지면은 100보다 큰 거고요. 매도세가 세면은 100보다 적어지는데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급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건데요. 빌라 시장에 사자가 팔자보다 우세하다. 이 빌라의 전국적인 수급 지수가요. 100.6입니다. 그래서 100을 살짝 넘었고요. 2012년 이래로 최고치를 사자보다 팔자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높고요. 아파트 시장이 각종 규제라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살짝 지금 침체하는 거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이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빌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분 경매도요. 이러한 그 흐름 때문에 지분 경매의 이 빌라, 다세대나 연립에 관련된 이 지분 경매 물건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에서는요. 이러한 빌라라든가 이 주택에 관련된 물건보다는 우리가 다른 특수한 물건에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빌라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분 경매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도요. 이 빌라와 관련된 아파트와 관련된 지분 물건은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낙찰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물건들에 관련해 가지고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빌라 시장은 미래 개발 기대감을 안고 매입하는 갭 투자도 또 한몫을 하는 건데요. 이 빌라 전월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현재 빌라 시장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거래되고 있는데 이 빌라 또 아파트 전국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실패한 것 때문에 이러한 그 풍선 효과로 빌라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뉴스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교재 지금 3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강인데요.
이 낙찰자, 공유자, 원고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송달 진행하는 과정을 사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이러한 그 송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의 계속된 패문부재에 의해서 원고가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혼자서 원고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재판부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아서 우편으로 옵니다. 이 보정 명령에 통해서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보정서의 대부분의 진행 내용이 상대방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라는 것이 보정서입니다. 그 이후에도 잘 받지 않게 되면 특별 송달을 통해 가지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교재 페이지 35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특별 송달을 해가지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으나 패문부재로 송달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36페이지를 보면요. 2019년 10월 25일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결국은 피고가 변론에 참가하지 않아서 무변론 선고로 원고가 승소합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가하지 않으면요. 바로 그냥 무변론으로 해가지고 승소하게 되는데 피고가 또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변론에 의해 가지고 승소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 진행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같이 피고가 송달받지 않으면요 소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지만 타 공유자가 주소지에 거주하면 바로 소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소송하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서 또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했으나 그때도 또 패문부재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계속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과거에 송달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서 바로 공시송달에 의해 가지고 피고가 송달받은 걸로 간주하고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예요. 대법원의 사건 검색의 사건, 공유물 분할 사건을 진행한 사건 검색의 목록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요.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거, 또 보정 명령서를 원고가 제출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엄청 이 정보를 소송하시면서 잘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송달 간주로 해서 공시송달로 인해서 바로 그냥 통지하게 되고요. 무변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 선고하는데 원고 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시송달 처분하는 거예요. 선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소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건 검색에 이 내용란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 3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송달을 받지 않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동시 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송달받지 않으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암이한 생각을 갖고 피고가 임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보시는 것 같이 선고의 무변론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원고가 승소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재판 중에 다음번 송달을 받지 않게 된 거나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해서 송달에 가름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시송달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타 공유자가 이렇게 송달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을 지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2주가 경과돼야지 생깁니다. 이 공시송달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원고한테도 이 결과를 알려주고 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보시는 사건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공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2주가 경과해야만 당사자에게 송달된 걸로 간주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패문부재 다음에 이제 이사불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불명은 타 공유자에게 보낸 주소에 타 공유자가 등록되지 않고 이사한 사실은 알 수 있고 이사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불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우체부가 이 인터넷 우체국 안에 이 이사불명이다, 폐문부재다, 또 주소불명이다 라는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우체국의 우체부가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해 주기 때문에 공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타 공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폐문부재가 됐는지 또 이사불명이 됐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 우체부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 아시게 되는 거죠. 물론 진짜로 이사가 간 것도 있지만요. 집은 물건이 법원 경매에 인해서 낙찰된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우체부에 말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방문해도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바로 우체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공여자가 그곳에 살고 있음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특별 송달을 통해서 야간, 휴일 이런 것들 집행관에 의해 가지고 특별 송달을 통해 가지고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사간 경우도 있을 거고 이사가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서를 받게 되고 보정 권고를 받게 되면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초본 발급을 위해 가지고 이사간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주소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소 보정서고요. 이러한 그 주소 보정서는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어디든지 다 나와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피고와 사건 번호를 쓰시고요. 주소 변동 사유라든가 송달 신청하는 거, 공수위 송달을 신청할지 특별 송달을 통해서 야간이라든가 휴일 그리고 새로운 주소로 송달해 달라든가 재송달에 관련해서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같은 곳에 다시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증명됐을 때 이러한 그 재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 주소 보정서는요 네이버 검색란에 찾으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쓰셔도 되고요. 송달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큰 양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대로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치인 불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폐문부재 또 이사불명에 관해서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수치인 불명이 세 번째입니다. 앞에 이사불명과 마찬가지로 타 공유자에게 보낸 주소에 타 공유자가 등록되어 살지 않고 이사한 사실은 알 수 있고 이사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 수치인 불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달한 주소에 누군가 살긴 하지만 받을 사람이 그 주소에 살지 않는다. 송달한 주소에 누군가 사는 게 집 주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세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내가 찾아갔을 때 상대방이 얘기해주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멀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경우에 우체부의 이러한 그 기록 외에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찰받으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타 공유자의 주소로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돼서 되돌아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불명과 같이 공유물분할 청구해소를 진행해서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에 의해 가지고 보정 명령서가 도착하게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초본을 발급받아서 이사한 주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송달될 수 있도록 재송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진이 피고인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했는데 재판 진행에 관련해서 송달을 잘 받다가 재판 결과가 나온 판결 정본, 즉 판결문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내니까 수치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송달했는데도 송달받지 않으면 피고이에게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또 피고일도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송달 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송달받은 이력이 있을 때 송달을 위해서 여러 번 재송달을
시도해도요, 받지 않을 때 바로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요즘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요, 송달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송달부터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뭐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진행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송달 문제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의 재판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문서 송달하기 위해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법원이 송달할 물건을 보관하고 당사자가 나타나서 찾아가면 교부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을 나의 사건 검색에 보면 공시송달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시송달 이렇게 기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달을 대체하는 이러한 그 방법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기타 송달할 장소를 모를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송달 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여러 번의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재판부하고 원고인 나하고 같이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한 송달한 내용을 게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공시송달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바로 그냥 진행해서 2주 경과하면 송달 간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41페이지 수치 거절, 마지막으로 수치 거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수치 거절은 상대방이 거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행하는 것들이 수치 거절인데요. 이러한 그 송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지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치 거절 41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있는 이곳에 시간이 아침 9시 10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 달 가량 제가 기간을 두고 왔는데 이제 절반 2분의 1 보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있다가 귀국을 할 건데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어둡고 조금 이 공부하는 장소가 좀 바뀐 걸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41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러한 송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밴드 전체 검색란에 여기 밴드 전체 검색란이죠. 지분경매 소송 협상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노란 표지가 있는 밴드 찾아가지고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경매 실전반 공부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저한테 또 문자로 카톡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수시 등록이 가능한 실전반 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6개월 오프라인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공부하실 경우에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6개월 실전반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6개월 과정 오프라인 과정은 400만 원이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고요. 휴가가 끝나면 바로 실전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지분경매 실전반, 지분경매 플러스 소송 협상의 기술을 공부하는 실전반입니다. 공부하는 아까 빌라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러한 빌라와 같은 주거 건물을 하시게 되면 경쟁률이 엄청 높아서 공부를 했다 해도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새로운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러한 물건들을 찾아내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의 기술도 알려드리고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6개월 실전반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2-7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